지난 6월 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근무 중인 한 직원이 3년간 4명의 상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희롱은 물론이고 성폭행 시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포스코는 사건 은폐에 급급했고 피해자 분리조차도 취하지 않았으며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내 성폭력 사건은 6월 20일 MBC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보통 포스코와 같은 굴지의 대기업에서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사측의 은폐 시도 못지않게 언론도 쉬쉬하기 마련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사건이 묻히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포스코는 포항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뿐이 아니라 산업재해도 그 실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첫 단독 보도를 한 MBC를 필두로 많은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 해결에 일조했던 겁니다. 첫 보도를 한 MBC부터 볼까요? 포항 MBC는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집중적인 보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첫째, 5월 29일 밤 같은 건물에 사는 남성 직원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불러내고 집으로 강제로 밀고 들어가서 뇌진탕에 걸릴 정도의 폭력과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둘째, 수년간 이러한 성폭력이 반복되어서 피해자가 회사에 알렸음에도 오히려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반복되었다는 사실. 셋째, 피해자가 결국 MBC에 제보를 하자 그걸 알아챈 사측이 집까지 찾아와서 회유와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가족에게까지 회유를 시도하고 심지어 6월 23일에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의 사과문이 발표된 날에는 집에 찾아와서 고소했던데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각종 녹취와 CCTV 등 근거를 통해서 드러난 명백한 사내 성폭력 및 은폐 시도였습니다. 다른 사내 성폭력 사건과 달리 이번엔 다른 언론사들도 적극적인 보도에 즉각 나섰습니다.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포스코 성추행을 언급한 기사만 294건에 달하고요. MBC 보도를 기점으로 추가적 취재로 밝혀낸 단독 보도도 그중엔 많았습니다. 한국일보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가 MBC 보도 이후 업무 배제가 된 상태임에도 버젓이 직원들에게 강제추행은 없었다라는 서명을 받으러 다닌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UPI 뉴스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동성 성추행 사건을 포함한 다른 성폭력 사건 사례를 추가로 폭로하며 포스코가 가해자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멀쩡히 정년퇴직을 하고 2022년엔 포스코에 재취업을 한 사례까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의 노력은 이례적으로 사후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통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의 보도량이 많다면 사건 초기에 선정적인 측면만 부각되고 그 이후에 사건의 해결 양상 관련 보도는 급감하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언론은 포스코 성폭력을 많이 보도해서요. 조선일보는 7월 1일에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고득점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사내 성폭력 예방 조치들이 유명무실하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요, 6월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뒤늦게 포스코가 가해자 징계에 나섰지만 가해자 4명 중에서 2명만 징계 면직됐고 은폐 및 무마 시도를 한 고위급 임원 6명 등 나머지는 감봉과 경고 등 솜방망이 제재에 그쳤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언론은 사건의 내막과 사후 조치뿐 아니라 이러한 사내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배경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이례적인 보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294건 전체 보도 중에서 2차 가해를 언급한 보도가 116건, 39%일 정도로 성폭력 사건 자체를 넘어서 성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측에 의한 따돌림과 괴롭힘, 회유 시도를 2차 가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또한 조직 문화를 언급한 보도도 147건, 50%에 달하는데요. 사내 성폭력과 은폐 시도가 반복되는 데에는 남성 중심의 사내 문화, 회사 특유의 군대 조직 문화, 사건 발생 시 직책 보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연좌제로 인한 사건 무마 시도, 이러한 조직 문화가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내 성폭력 사건에서 2차 가해와 근본적 문제인 조직 문화라는 원인까지 언론이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보도하는 사례는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노력으로 사건 해결을 비교적 빠르게 진척했습니다. 솜방망이 쳐버리기는 하지만 아예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포스코는 7월 4일에 가해자 4명의 해고 등 징계, 그리고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임원 6명에게 감봉, 경고 등의 징계를 발표해야 했습니다. 8월 5일에는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통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확인했다면서 법정 최대 과태료인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들도 8월 22일에 포스코 성폭력 근절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아쉬운 보도들이 극소수지만 있었습니다. 6월 23일 발표된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의 사과문은 대부분 통렬한 반성, 포스코 성윤리 위반에 칼 빼들었다와 같은 제목으로 단순 받아쓰기 하는 보도가 많았다는 점, 일부 기사가 피해자의 고소장을 입수하여 보도할 필요가 없는 가해자의 성희롱 발언들을 인용 보도했다는 점, 또 역시나 보도할 필요가 없는 포스코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다고 알려진 2차 가해글을 인용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 이런 보도들은 부적절한 보도 사례로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선정주의에 매몰된 일부 아쉬운 보도도 있지만요. 포스코 성폭력 사건에서 언론은 말 그대로 제 역할을 했습니다. 수년간 성폭력과 사측의 은폐에 시달린 피해자로서는 너무 뒤늦은 조치이겠지만 그마저도 언론이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았다면 해결이 더 늦어지거나 해결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포스코와 같은 거대 권력의 횡포나 범죄를 밝혀내고 피해자 구제와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건 권력의 감시, 공적 책임이라는 언론의 기본적 역할입니다. 최근에 보기 어려웠던 언론의 기본적 책무를 포스코 성폭력 사건에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언론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